안녕하세요, 조승현입니다. 이번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흥선대원군의 옛 별서, 지금으로 치면 별장이라고 하는 석파정에 와 있습니다. 요즘 굉장히 핫플레이스인 부암동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기가 쉬운 곳이에요. 하지만 여기에 오면은 정말 신선들의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서울과 동떨어진 느낌이 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입니다. 쭉 걸어 다니면서 저도 선비가 된 것처럼 좀 신선 노름을 하다 가려고 합니다.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 서울미술관 매표소로 와가지고 이렇게 표를 끊고 엘리베이터로 3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네요. 올라가 보겠습니다. 왕이 사랑한 정원 석파정. 아,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. 별서라는 것이 이 서울에서 복잡한 조정의 일을 보다가 어떻게 보면 세속과 떨어지는 공간에서 몸과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. 명상과 문화생활의 공간으로 지어진 곳이라서 그런지 조금 정화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옛날에 이제 요 앞에 대로랑 자하문 터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. 그때는 인왕산하고 북악산 사이의 계곡이었대요.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거죠. 여기 자리가 좋다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챘다는 기분이 드는 게 요 단풍진 저 나무 사이로 석탑이 보이는데 신라시대 석탑이라고 돼 있어요. 석탑이라는 것도 이제 종교적 의미를 가진 건물이니까 아무데나 짓진 않을 거라는 거죠. 관광객처럼 이제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를 보고 있는데 이 부근에 있는 별서 터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. 진원 일종의 별장촌이었다는 거죠. 저 부암동 지나다닐 때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현진건 선생이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그 비를 본 적이 있는데 현대 문인들도 이 공간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. 일단 이 건물을 갖다 이제 쭉 제가 좀 둘러보니까 이 조선 말기라는 게 사실 한국인들에게 되게 좀 애처로운 감정이 있는 시대잖아요. 바로 일제강점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도망갈 수 있는 공간이었지 않을까라는, 여기도 어떻게 보면 양반시대의 종말의 직전이잖아요.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세기말적 행태라고 하는 약간 비슷한 미학을 추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장식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. 중국의 슈커먼을 방불케 하는 벽돌을 장식 요소로 사용한다든지 학이라든지 약간 불안감에서 오는 미적 표출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해요. 또 이제 흥선대원군 하면 우리는 쇄국 정치의 상징이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들은 아니거든요. 뭔가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국제화되는 미학의 일부거든요. 한양에서 세상의 흐름을 피해서 여기까지 와도 세계화돼가는 그 역사적 시류를 갖다가 거꾸로 할 수 없었던 애석함 같은 것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옆에 보면 이 큰 소나무가 있는데 이게 한 600년 된 소나무라고 하네요. 아마 지지대가 없으면 이 가지가 쓰러질 것처럼 생겼는데 이 석파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오래돼서 아름답지만 쓰러지기 직전의 분위기, 조선의 문화가 사라지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지어진 별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것들의 흔적들, 이런 느낌에만 줄 수 있는 이제 독특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. 여기가 고종 황제가 머물었던 방이라고 써 있네요. 처음에 저는 사실 한옥을 어렸을 땐 왜 그렇게 어른들이 좋아하는지 잘 몰랐어요. 그러니까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크고 위압적이고 화려한 건물 굉장히 좋아했어요. 유럽의 바로크 성당처럼 그 앞에 서면은 내가 작아지고 그 성당 자체의 어떤 그 화려함에 압도당하는 느낌. 이제 나도 조금 사진 배우면서 여기저기 이제 한옥들 돌아다니면서 찍다 보니까 그냥 제 해석이지만 이 건물이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액자라는 거죠. 주인은 누구냐면 자연이죠. 이 건물 자체만 보면은 다른 나라의 궁전에 비해서
작은 건물인 건 사실이거든요. 근데 앞뒤 창문을 다 터놓고 이 건물을 프레임으로 이용해가지고 밖에를 봤을 때 건물이 굳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대자연의 화려함이 그냥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. 이런 식으로 이 한옥을 보기 시작하니까 아, 내가 어렸을 때 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느끼고 있어요. 그러면서 좀 애착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 옛날 건물들 갖다 많이 찾아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한국전쟁 이후에는 가톨릭 교단의 건물이 돼서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박물관 가이드분 지나가셨는데 가끔씩 여기 오셔가지고 어떤 분들이 나 여기서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. 한국전쟁 이후에 여기서 자라신 분들한테는 또 전혀 다른 추억의 공간이 되겠죠. 그게 이제 역사의 재미 같아요.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공간에 관련된 스토리 중에 내가 아는 게 뭐냐에 따라서, 그렇죠?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공간의 색채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. 그럼 일단 정각으로 한번 가보죠. 청나라 스타일인 것 같은데, 자기네 나라에서 가장 좋은 걸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게 항상 이국심인 것 같아요. 유럽인들도, 귀족들은 뭐 중국 실크라든지 뭐 일본 판화 이런 거 수집했었고, 우리나라 양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청나라 정자라든지 뭐 타일, 벽돌 이런 거 상당히 좋아했던 거 보면 이 남에 대한 호기심, 이거는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호기심 아닐까,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. 다 액자야.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자연을 이걸 통해 가지고 바위를 보는 게 중요한 거야. 건물이 다 뚫려 있잖아요, 벽이. 이거 액자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. 이건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. 똑같은 건물 사면인데 이면과 이면이 다른 거예요. 그럼 이거는 바위를 보고, 저거는 계곡을 내려다보니까. 굳이 여기와 여기에 다른 벽화를 그리거나 조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자연이 벌써 비대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이거 보면은 확실한 건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되게 잘 쉬었어요. 굉장히 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. 왜냐면 이 건물을 보면은 유용한 건물은 아니잖아요. 여기에 있으면 저 아래로 계곡이 흐르고 있고 위에 단풍지고 그러면 기분이 좋으니까 지은 건물이잖아요. 힐링이 되니까. 그야말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뭐 도덕책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만 나왔어요. 근데 사실 그때 내가 배웠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.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쉬었나. 우리한테는 지금 잊혀진 엄청난 휴식의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노하우가 사라진 게 좀 굉장히 아까워요. 학교에서 우리 조상들의 열공에 대해서만 배우지만 열정적 휴식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는 게 좀 한국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각박함, 이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나 싶어요.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. 딱 봐도. 그잖아요. 노는 공간을 굉장히 성대하게 만들어 놓은, 놀 줄 아는 그런 사람들. 이 힐링을 해주는 건 자연이란 걸 알고 그 자연보다 건물을 갖다가 죽여놓는 어떤 힐링의 지혜.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. 뭔가를 보고 참 예쁘다라고 느낄 줄 아는 거. 아무것도 안 하는 날에 이제 뭐 하지라고 뒤척거리는 것이 아니고 채울 줄 아는 사람. 이런 것들은 왜 안 가르치나. 오늘 요점은 그거 같습니다. 여기가 사실 이렇게 아주 큰 공간은 아니거든요. 이런 공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여기저기 얘기할 거리를 찾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한 가지를 유심히 보는 그 매력을 좀 찾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 뭐 주말에 하루가 비었을 때 이런 데 와가지고 한옥이라는 액자를 통해 가지고 저 북악산도 좀 쳐다보고 옛날 소나무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속삭이나 좀 들어보고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. 서울이 전 처음엔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었어요. 왜냐면은 저는 이제 역사 덕후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건물이 나 역사야 라고 손을 흔들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잖아요. 사실 한국전쟁 때 많은 것들이 파손됐고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좀 숨어 있는 거죠. 바로 앞이 굉장히 큰 대로잖아요. 근데 그 대로 구석에서 이렇게 뭔가 스토리를 속삭여주고 인사이트를 속삭여주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가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귀를 좀 기울이고 듣는다면은 그런 얘기들이 들리지 않을까. 왜 여기에 별장이 많은지
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양반들이 그 궁전 근처에 살았을 테니까 딱 1박하고 가기 좋은 거리,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양평이나 가평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. 지금은 후딱 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을 타는 거나 그런 느낌으로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. 너무 제가 이제 센치해진 것 같아가지고 더 센치해지면은 여러분이 부담 느끼니까 센참은 여기까지 하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공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